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보조지표 가운데 RSI 지표를 설정과 적용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다양한 종목들에서 매매 수익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제 채널에 다양한 종목들 분석 영상과 함께 또 보조지표 또 적용 사례들도 담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RSI 일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인기 있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어떤 내용들인지 일단은 많이 들어보고 적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 대체 지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RSI는요, 현재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서 언제 주가 추세가 상승 전환되는지 하락 전환되는지를 예측하는 그 활용하는데 중요한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뭐 우리 주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인기 있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RSI는 가격 상승과 하락을 그 크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과매수다 또는 과매도다, 과매기 아니에요 투자 여러분들, 과매수다 과매도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가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의 시기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또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정 기간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상승폭,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하락폭을 이용해서 계산된 값에 의해서 이렇게 지표들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RSI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보조지표 적용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통 차트에서 어떤 H테스나 M테스나 거의 다 뭐 비슷하고요. 우클릭하게 되면 여기 지표 추가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보조지표들이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RSI라고 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RSI라고 해서 이 지표 있죠, 여기 RSI 지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통 차트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RSI 이렇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설정값은 종가 14 기간 동안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지표 기준으로 잡혀서 나옵니다. 자, 요 수치는요, 투자 여러분들의 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더 짧은 기간에 보고 싶어 라고 해서 뭐 5일간 또는 뭐 10일간 기간들은 투자 여러분들이 뭐 적용해서 뭐 변형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14거래일, 그러니까 기본값에 저는 충실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기간을 뭐 5일 기간 또는 10일 기간 다양하게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존 여기 값에 정해져 있는 기존 틀이 그래도 다양한 종목들에 투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수익성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우리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다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본 설정값인 14거래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듯이 선들이 있죠. 중심선, 그 다음에 상단선, 하단선이 있는데 70 상단, 그 다음에 50 중심선, 그 다음에 하단 30선, 이것도 역시나 설정값 그 기준대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훨씬 더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수익성 측면에서 낫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기준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다양하게 조금 이따 적용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RSI 값이 70 이상이면, 그러니까 상단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 매수가 그러니까 과한 상태, 우리가 과매수라고 얘기합니다. 과매수 상태. 그래서 매도 시점, 그 다음에 30 이하, 여기 30 이하는 과매도 상태. 그래서 매수 시점을 판단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30 아래에서 이렇게 매수 시기, 그 다음에 70 이상에서 매도 시기로 보면 되는데, 뭐 그냥 올라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위에 올라갔을 때 또는 떨어졌을 때 그 기준인 70과 30에서 위아래로 가격 위로 또는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 5위평 기준으로 보시는 게 투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이롭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가 아니라 5위평이 무너질 때 매도하면 낫다, 보다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하단에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5위평 돌파될 때 매수되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저점에서 잡는 그 확률 높은 시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항상 마찬가지로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5위평이 돌파됐다고 해서 여기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돌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하단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은 투자 여러분들이 30 이하 또 70 이상에서 잘 확인하고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면서 대응하시면 그것도 역시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가가 상승 추세로 보이고 있을 때 RSI 값이 직전 최고 수준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다가 직전 저점을 향해 돌파하는 순간이 매도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RSI 값이 직전 최저 수준을 어떻게 해요? 돌파하지 못하고 상승하다가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시점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투자 여러분들이 보기가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70, 30을 최대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70, 30을 마지노선을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최고점 대비해서 여기를 더 돌파하지 못하면서 하향 추세로 내려오는데 최대 마지노선을 어디? 70으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서 팔아야 되니까 제가 아까 5위평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하단에서는요, 하단에서도 여기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점이 다시 갱신되지 않으면서 30이 돌파될 때, 그때 투자 여러분들이 매수의 시기로 보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도 역시나 5위평을 기준으로 투자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RSI가 하락하게 되면 약세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RSI가 상승하게 되면 강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매수 매도에 대한 신호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최정점에서 상승 전환될 때, 최고점에서 하락 전환될 때 우리가 매수나 또는 매도의 시그널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사실은 최바닥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최고점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했더니 최고점에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더니 한 번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여기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30 이하로 내려갔는데 우물쭈물하면서 주가가 아래 위로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더 내려가 버리니까 어때요? 최정점에 한 번 더 갱신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30으로 돌파돼서 넘어가기도 전에 옆으로 좀 더 시간을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무조건 보조지표를 믿고 100% 몰빵 투자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 기준을 5위평으로 매수든 매도든 그 기준을 우리 RSI와 함께 이평선, 5위평선을 기준으로 융합해서 잘 적용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선인데요. 중심선 50이죠. 50 여기 가운데 보이죠? 여기
예. 자, 중심선인데 이 가격 역시나 상향 돌파하게 되면 매수 신호, 또 하향 돌파하게 되면 매도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디서 활용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30 이하에서 돌파되면서 매수 시그널로 올라섰고 5위평도 돌파되고 있고 상승 추세 흐름 들어가죠. 자, 50까지 올라왔어요. 50까지 올라왔는데 50이 돌파되지 못하고 내려오죠. 이럴 때는 어떻다? 예, 매도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50을 넘어가게 되죠. 중심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로 봐야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 가격 50에 대한 요 숫자도 투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지수는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야 최근에 크게 추세 흐름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마다 여기 50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시세를 타고 쭉쭉쭉쭉 치고 나가다가 그쵸, 70이 넘어가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 나왔다가 다이버전스 나와서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과정에서 50까지 내려왔죠. 네, 중심선 50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탈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50선을 지켜주고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5위평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다시 매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타고 가는 종목들은 30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50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50선이 중심선 50선이 돌파돼서 넘어가게 되면 매수로 보게 되고, 여기가 이탈돼서 무너지게 되면 매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목별로 잘 보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기어가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과 이렇게 SK하이닉스처럼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SK하이닉스처럼 추세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30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까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50 중심선에서도 매수 신호를 보고 투자자분들이 대응하는 요령도 알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RSI는 기술적 분석 도구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고, 절대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보조지표, 어떤 보조지표든 100% 확신을 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100% 맞지 않는 그 변수에 항상 투자자분들이 착오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명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RSI 지표 하나만 놓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가격이동 평균선, 특히 5위평을 투자 여러분들이 좀 더 융합해서 같이 함께 사용하시면 분명히 더 확률 높은 매매 트레이딩이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최대한 밑에서 사고 최대한 위에서 팔 수 있는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가운데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종목들 LG 엔솔 같은 경우도 워낙 만약에 많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매매하기 참 어려운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들 30 이하에서 5위평 넘어갈 때, 30 이하에서 5위평 넘어갈 때 매수, 그쵸? 네,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반대죠. 주도적으로 추세 하향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K하이닉스하고 비교적으로 했을 때 반대로 보셔야겠죠. 이건 어떻게 해요? 50에서 계속 걸 수 있겠죠. 50까지 올라가서 중심선 50선까지 올라가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K하이닉스하고 반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주도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50선 근처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LG엔솔은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추세 우하향 종목이냐 추세 우상향하는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요령을 조금은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볼게요. 자,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최근에 뭐 워낙 강한 종목인데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추세 한번 보시다시피 30 이하 30 이하에서 5위평 돌파되는 거 매수, 그쵸? 70 이상 70 이상에서 5위평 무너질 때 매도. 어려운 게 있나요? 네, 30 이하 5위평 돌파 매수, 70 이상 5위평 이탈 매도. 중심 가격선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투자자분들이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는 이런 형태로 투자자분들이 매매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도 한번 볼까요, 투자자분들? 자, 여기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 코스닥 종목도 한번 볼게요. 우리 에코프로 BM 매매하기 참 어려운 종목이죠. 이 종목도 한번 보실게요. 30 이하. 여기는 30까지 거의 부딪혔고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최근에도 30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30 이하에서 5위평 돌파 매수. 그쵸? 5위평 돌파 매수. 30 이하 5위평 돌파 매수.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매매 대응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령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70 이상에서 5위평 무너질 때 매도. 70 이상, 여긴 70까지 다 왔죠. 여기 70 이상. 자, 이 종목도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줄줄이 계속 하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70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찾기가 좀 어렵죠. 네. 하지만 중간중간에 70 상단으로 왔을 때 어때요? 5위평 무너지는 시기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보조지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 70 이하에서 못 살지언정, 다시 죄송해요, 30 이하에서 사지 못했을지언정 내가 올라가는 종목들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는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는 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여기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70 이상인데 고점 잡히는 거 아니야? 다이버전스 나오고 5위평 무너지게 되면 고점인데 라고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다면, RSI라고 하는 이 보조지표를 내가 활용할 줄 안다면 여기에서 투자자분들 무리하게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도요. 에코프로 BM 여기에서 물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매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급등 시세는 왔는데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30 이하 워낙 강하게 변동성이 나왔었던 종목이라 워낙 큰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RSI도 70 이상에서 이렇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는 거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70 이상에서 5위평 이탈 매도 나오죠. 이런 데서 나오죠. 네, 이런 데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70 이하로 내려왔죠. 70 이하 내려와서 5위평 돌파 매수들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네, 중심 가격 50선까지 다시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RSI 보조지표를 가지고 30에서만 난 매수해야지 라고 기다리면 요거 놓칠까요? 놓치지 않을까요? 요거 놓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투자자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세인 종목들은 내가 RSI 30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큰 상승을 놓치게 된다. 네. 그래서
단독으로 RSI를 사용하지 마시고 꼭 가격 이평선, 오이평도 투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융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시면 활용하시면 좀 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종목들을 우리 시가총액 종목들 다 여기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활용해 볼 수 있는데 투자 여러분들이 직접 RSI를 설정해서 등록해 놓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들 수익성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 또 다른 보조지표로 또 투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